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빙, 블리딩, 보일링, 파이핑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라고 했는데요. 상당히 헷갈릴 만한 단어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옛날에 많이 좀 헷갈렸었는데 이 중에 3개는 지방과 관련된 단어이고 나머지 하나는 콘크리트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여러분께서는 이런 구분하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그 히빙, 파이핑, 뭐 보일링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흙막이 벽체. 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는 항목인데요. 네, 이게 지금 흙막이 벽인가요? 네, 이게 흙막이 벽이고요. 여기 네. 굴착을 해서 굴착을 해놓은 거고 여기 흙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먼저 히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히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히빙은 여기가 집안이 점토일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네. 히빙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네, 가상의 여기까지 파괴선이 있다고 봐요. 그런 네. 다음에 여기에서 누르는 힘, 흙의 무게 때문에 이만큼이 누르는 힘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점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단 강도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전단 강도보다 이 무게가 무겁다. 네. 그럼 여기가 불룩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돌아가려는 힘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 이거 네. 뭐 개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죠. 개념적인 설계를 했을 때 네. 돌아가는 힘이 네. 저항하는 것보다 크다. 그래도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걸 히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강현대님께서 이게 저항하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저항하려고 하는 이 모멘트랑 작용하려고 하는 중량에 의해서 작용하려는 이 모멘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네. 저항 모멘트가 더 크면 안전한 거고 그렇습니다. 작용 모멘트가 더 크면 불안하다 뭐 이렇게 할 수 네, 그렇게 있겠는데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항 모멘트를 더 키우는 것이 이제 대책인 방법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네. 여기에 있는 흙막이 벽체를 좀 더 깊게 네. 이렇게 박아 놓는 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대책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원호가 이렇게 커지겠죠? 네, 벽체가 이렇게 깊이 갈수록 그래서 저항 모멘트를 크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보일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일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차는 자, 다시. 네. 이번에는 보일링. 네. 보일링은 사질토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보일링은 네. 여기 뒤에 지하수위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하수위가 있겠죠. 그럼 여기 수도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네. 수도 차이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침투력이 상향으로 발생하거든요. 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침투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 침투력보다 여기에 있는 집안의 유효응력, 그러니까 무게죠. 유효응력이 무게가 작아지면 이게 물이 뚫고 나와요. 네. 이 현상을 우리가 보일링이라고 하는데 물이 보글보글 끓는 것처럼 나온다고 해서 이제 보일링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 파이핑은 이 현상이 좀 더 강하게 나와서 아예 물길이 여기 생겨버려서 물이 뚫고 나오는 이런 현상을 파이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길이 이제 그 점토일 그냥 사질토일 때는 전 침투 수압 정도로 이렇게 분포가 되다가 얘가 아예 파이프처럼 이렇게 수맥이 생겨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파이핑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 물이 이렇게 뚫고 나온다고 했는데 물이 이렇게 상향으로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경우에는 그게 좀 위험한 경우가 되나요? 예, 당연히 위험합니다. 이쪽 네. 바닥에 토사가 많이 유실이 될 거예요. 유실이 돼서 네. 위험할 수가 있고요. 여기 토사가 없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미는 힘이 저항을 한다고 보는데 여기 유실이 돼 버리니까 이 힘들이 뭐 사라지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여기 흙의 강도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흙막이 벽이 뭐 붕괴된다든지 예. 네. 위험한 이쪽도 상황이 지지를 전혀 못 하겠죠? 예, 뭐 맞습니다. 새로운 뭐 구조물에 대해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일링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마찬가지로 뭐 흙막이 벽을 더 깊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는 건가요? 예, 기본 대책은 동일합니다. 흙막이 벽을 좀 더 깊게 이렇게 내려 박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아예 이 지하수위 자체를 낮춰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수조차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요. 예, 두 가지 흙막이 벽체를 좀 더 깊게 네. 박아 넣는 것, 그 다음에 지하수위 자체를 저감시키는 것 이런 네.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막 드려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일링에 대해서 뭐 정의를 기억하지 못하실까 봐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사질토인 경우에 굴착 배면에 지하수위가 높게 있는 경우 이럴 때 굴착면 하부에서는 상향 방향의 침투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침투력이 발생하는데 여기 흙의 유효 중량보다 침투력이 더 큰 경우에 물이 흙을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보일링이다 라는 게 흙의 정의인 거죠. 그리고 파이핑은 이 현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서 아예 물길이 생겨버리는 경우 이걸 파이핑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히빙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점성토일 때 이 네. 중량에 의해서 이쪽이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그런 현상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블리딩 남았는데요. 블리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세 개와는 달리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 단어가 좀 비슷하게 보이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블리딩을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제 콘크리트가 시공을 한 다음에 이제 타설을 한 다음에 경화되면서 재료 분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골재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량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려는 그런 현상을 좀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단위 수량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무거운 것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가벼운 거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물끼리 이렇게 콘크리트 위에 물처럼 막 물방울이 맺히고 물이 쌓이는 그런 현상을 이제 블리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블리딩 현상이 좀 심화가 되면은 위에 물이 너무 떠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부착, 뭐 철근을 부착한다든지 다른 콘크리트를 또 타설한다든지 할 때 연결 부위의 부착 강도가 떨어져가지고 좀 설계할 때, 시공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 시멘트비가 클 때 단위 수량에 의해서 이제 이게 블리딩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물 시멘트비가 크거나 슬럼프가 클 때에 이런 블리딩 현상이 좀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AE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혼화제를 사용해서 이거를 좀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또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블리딩과 뭐 히빙, 파이핑, 보일링 네 가지 단어를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질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집안조사를 하는 이유와 집안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일단은 뭐 집안조사를 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뭐 학생들께서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는 모든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구조물이 올라가는 집안에 대한 집안 조사를 합니다. 그래도 집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지지력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지지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뭐 개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지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만밀 치마가 발생할 거다. 천천히 치마가 되는 집안이다. 이런 게 예측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모두 집안 조사가 필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그 집안 조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집안 조사를 무시했다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지력과 치마 이 두 가지 단어를 먼저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지지력이 모자란다면 당연히 구조물이 붕괴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치마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건데 혹시 뭐 이 치마 때문에 문제가 된 뭐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과거에? 예, 그 치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주로 도로 쪽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실제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연약 집안인 경우에 말뚝을 다 시공하기 때문에 네. 연약 집안 치마 때문에 뭐 크게 균열이 가진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고속도로, 여러분 잘 모르지만 고속도로는 성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위에 도로를 포설을 해요. 네. 그런데 밑에 연약 집안이 있는 경우에 성토를 해놓으면 중량이 크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천천히 처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장까지 다 마무리됐는데 집안이 처진다. 그 위에 있는 포장이 이제 깨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다음 집안 그 도로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겠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안 조사를 좀 철저히 했더라면은 그런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집안 조사가 처음에 철저했다고 한다면 이런 설계를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었고 적합한 설계를 할 수가 있었겠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구조물의 설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 설계에 문제된 부분만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데 사실 집안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구조물 전체가 다 붕괴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설계를 할 때 시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집안 조사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또 특별히 또 이제 그 집안 쪽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구조 설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집안 조사가 중요한 게 이제 그 집안 조사를 통해서 또 이제 크게 중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저와 함께 구조 설계를 좀 진행해 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집안의 강성을 파악을 해야 구조물의 경계 조건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을 입력하고 경계 조건, 강성을 통해서 반력 계수를 입력을 할 때 이런 집안 조사가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또 어떤 것을 설계하든지 항상 중요한 것이 집안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